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국가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어제 국회 산자위에서 중소기업의 수건이고 또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주도해왔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선 후보 공통공약 그중에서 1호 법안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무려 1,87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어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입니다.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일선 현장 담당관에만 맴돌면서 핵심 윗선으로는 단 한 발짝도 못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이상민 장관 집무실이 제외되면서 특수본 수사의 무풍지대가 어디인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장관의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약 7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인사권을 쥔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둔 것도 모자라 고생 많았다라며 노골적으로 힘까지 실어주고 있습니다. 앞서 당대표께서 언급하신 대로 어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 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4년 만에 입법화입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라는 해시태그 달기 릴레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정치 공동체라는 황당한 주장,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오히려 정치 공동체가 아닌가. 민주당 정치인과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의 수년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대선 이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 관련한 압수수색은 무려 235건입니다. 반헌법적 범죄도 서슴지 않는 검찰,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합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23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의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발 단독 보도가 무려 144건이 쏟아졌습니다.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대상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짓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없는 제도 만들어내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어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0.25 인상되어서 이제는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올해만 2.25%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오면서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 이자 부담이 약 36조 늘었다고 합니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18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정 KDN이 23일 이사회가 YTN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경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YTN을 사려고 한다, 지분을 사려고 한다, 대주주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YTN 매각을 요구한 산업부 혁신 TF라고 하는 기구가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박형중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 일원입니다.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냄새가 납니다. 한국경제 사장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8회 졸업생 동기동창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경제 김정호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사장 1979년 중앙고 8회 졸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1979년 중앙고 8회 졸업. 어제 대한민국의 경제 혈류는 마비되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1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구조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일체의 관용 없는 엄정 대처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운송 개시 명령을 예고하며 화물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본래 정부 여당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이번 총파업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의 법정 대응을 응원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며 외교 무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모 최은순 씨는 허위 잔고 증명서 법원 제출이 사실로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불송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홍보수석은 중앙선관위가 16억 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맞다고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반면 야당 인사를 상대로 윤석열 검찰과 경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범죄자의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중앙당사와 국회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후 양 후보 측이 선거 당시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송영길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기소했습니다. 신의 딸 김은혜와 비교됩니다. 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인과 단체가 지지 선언하는 수십 년 전통의 보편적 행위까지 문제 삼으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신의 딸 김은혜 수석과 완전 비교됩니다. 공정과 상식이 없는 불공정 정권입니다.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참배하고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모두 거산의 큰 정치, 바른 정치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김영삼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신의 친아들을 구속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염치를 어느 정도 알았던 분입니다.